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6번까지 풀었어요. 몇 번까지 풀었어요? 6번. 이제 몇 번 푸실 차례예요? 7번. 그래서 7번 보시면 사무용 소모품 얼마냐? 1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 소모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 B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글씨는 한 글자 차이죠. 근데 한 글자 때문에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나오면 얘는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근데 그 뒤에 글씨가 하나 붙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B가 되면 얘는 비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글씨 하나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모품이에요 그러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모품 B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용. 그래서 여기는 아무 말 없으니까요. 그냥 저걸로 볼게요. 자산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나와요. 자산으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해라. 아니면 소모품으로 처리해라. 소모품 B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뭘로 처리할 거라고요? 소모품.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구입. 그래서 구입은 산 거죠. 그러면 사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내가 물건을 구입했어. 우린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그러면 회사로 이 소모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근데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에요. 샀으니까 소모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우리가 구입하면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잖아요. 근데 소모품은 뭐라 그랬죠? 자산.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응, 그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 돈은 뭘로 하셨대요? 네,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그러면 현금으로 주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돈.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야? 대변. 그래서 뭐가 나갔다고요?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어요? 15,000원. 그 다음에 돈 나갔으면 현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나왔습니다. 거기 8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전기료하고 무슨 요요? 수도료. 네,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수도 광열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광열비.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수도는 무슨 요금? 수도요금. 무슨 요금이요? 수도요금. 그 다음에 광은 무슨 요금이요? 전기요금. 그래서 빛광자. 그 다음에 우리 열 내는데 요즘 요거 많이 쓰죠? 가스. 그래서 가스요금, 그 다음에 난방요금. 요런 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광열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거기 보시면 전기료하고 수도료 4만원하고 얼마죠? 15,000원이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55,000원. 그래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도, 광열비. 그래서 합쳐서 얼마요? 55,000원. 수도, 광열비는 돈 쓰는 건 대부분 다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그러면은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뭐의 증가?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네, 현금으로 지불했죠? 그럼 지불했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현금 55,000원.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9번 상품 40만원을 뭐 했죠? 매입했죠. 네, 매입하면은 돈이 들어올까요? 그 상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뭐 들어왔다고요? 상품. 얼마치 들어왔어요? 40만원.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에요. 상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우리 사면은 상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발행이요? 수표 발행. 그래서 우리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 예금이라 그랬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당좌 예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40만 원 줬죠. 그러면 통장에 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그래도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뭐 됐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의 감소요? 자산의 감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신문구독료. 무슨 구독료요? 신문구독료.
그래서 앞에 보시면 도서인쇄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도서가 책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 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야? 신문. 신문도 하나의 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 다음에 명함 인쇄할 때 요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을 뭐라 그래요? 도서인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요? 도서 인쇄비. 얼마 나갔어요? 5,000원. 돈 줬으니까 뭐의 증가? 비용의 증가. 네, 돈 쓰는 거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뭘로 지급하셨대요? 네, 현금으로 지급하셨대요. 뭘로 지급하셨대요? 현금. 그래서 대변에 뭐요? 현금. 얼마 줬다고요? 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보시면은요. 11번 보시면 상품 4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대요. 뭘로 받았대요? 현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팔았죠? 네, 팔았으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네, 매출이 판 거잖아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대변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변에 상품 매출로 써주셔야 돼요. 샀을 때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팔았을 때는 뭐를 써주셔야 된다고요? 매출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변의 상품 매출 거기 보시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얼마요? 40만 원.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품을 샀을 때는 자산인데 상품을 팔 때에는 수익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상품하고 상품 매출하고 글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서 상품은 자산 처리할 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뭐 할 때요? 수익일 때. 예, 그래서 팔면은 우리 돈 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상품 매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대금은 뭘로 받으셨대요? 예, 현금 받으셨대요. 그러면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인데
왜 차변에 현금이냐면 자산이 뭐 됐죠? 늘어났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현금은 자산이야. 현금이 많아졌네. 그러면 어느 변에 써야 돼요? 차변에. 그 다음에 현금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어느 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그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1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응접 세트. 무슨 세트요? 응접 세트. 응접 세트는 그냥 저거라고 생각하세요. 찻잔하고 주전자. 그 응접이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이렇게 손님 오시면은 우리가 주로 커피 많이 타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찻잔하고 주전자. 우리 찻잔하고 주전자 일반적으로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비품으로 볼게요. 뭘로 볼 거라고요? 비품. 그래서 비품으로 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비품 얼마요? 네, 18만 원어치 사셨대요. 그래서 18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변에 보시면은요. 앞에 잠깐 봐보세요. 외상에는 뭐에는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거 써야 될까요? 밑에 거 써야 될까요? 밑에 거 써야 돼요. 왜냐면 응접 세트 우리가 팔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 거 써야 돼요? 밑에 거. 그러면 지금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미수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요? 미지급금 얼마요? 18만원.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11번하고 12번 참고하셔서 13번 풀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1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 그래서 매출했으니까 산 거예요, 판 거예요? 판 거죠. 그러면 팔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뭐 팔았어요? 상품 팔았죠. 그래서 대변에 무슨 매출? 상품 매출. 60. 그 다음에 우리가 팔면 돈 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뭐의 증가요? 네,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얼마치 팔았어요? 60만원. 자산의 증가. 왜 외상 매출금 써야 되냐면 지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는 뭘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위에 걸로 처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요때는 뭐야? 외상 매출금. 그럼 외상으로 샀을 때는 뭘로 처리해요?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요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는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뭘로 지급했어요? 네, 현금으로 지급했죠.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4번 지급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네, 그러면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세요? 뭐가 나갔다? 현금 나갔다. 얼마 나갔다? 40만원. 그래서 40만원 돈 나갔으니까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왜 돈 나갔나 봤더니 나간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외상 매입금 때문에. 뭐 때문에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부채예요. 그래서 돈 갚았다란 뜻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돈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무슨 금? 매입금 얼마요? 40. 뭐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보시면 외상매입금 25만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뭐 하셨대요?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네, 당좌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얼마 발행하셨어요? 25만원. 그래서 2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은요 돈 왜 줬죠? 네, 외상 매입금 때문에 줬죠. 뭐 때문에 줬어요? 외상 매입금 때문에. 외상 매입금 때문에 얼마 줬어요? 25만원. 그러면 우리 돈 갚으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그래서 부채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16번 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붕괴예요. 뭐라고요? 붕괴. 그래서 붕괴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통장에서 뭐 나갔죠? 돈 나갔죠. 돈 왜 나갔나 봤더니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기존에 외상으로 뭐 한 게 있었죠? 산 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 외상값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래서 외상값 갚았으니까 부채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 대신 내 돈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외상값 갚은 대신 내 돈도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6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붕괴는 집에서 혹시 연습하실 분들은 반복하세요. 새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은 새거 풀 타이밍 아니에요. 새거 풀 타이밍 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는 그냥 풀었던 거 또 풀고 왜 이 계정 과목을 쓰나 얘는 왜 차변인가 그런 걸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처분. 우리 처분의 뜻이 뭐죠? 네, 산 거예요? 판 거예요? 판 거죠. 네, 그래서 대변에 비품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35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헷갈리시면 추후에 프로그램 할 때 요거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런 거 찾는 거는 프로그램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비품 35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 35만 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정리 다 하신 분은 요거 하나 더 풀어보세요. 17번.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종 목표는 한 문제당 1분 안에 분계하고 입력까지 해야 돼요. 근데 분계만 되면 입력은 단순 노동이거든요. 입력은 진짜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분계 문제 틀리는 이유는 입력으로 틀릴 확률은 5% 이내고 분계 잘못 적어서 틀릴 확률이 95%긴 합니다. 입력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17번 보시면 처분했죠. 처분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네, 그래서 대변에 뭐예요? 비품 얼마 주고 팔았어요? 1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처분하고 대금은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뭘로 하셨대요? 외상.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외상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거하고 뭐가 있어요? 밑에 거. 여기는 위에 거 쓰셔야 돼요? 밑에 거 쓰셔야 돼요? 밑에 거 써야 돼요. 왜냐면 비품은 판매할 게 아니고 쓸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쓸 거. 그래서 밑에 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니까 무슨 금 처리하셔야 돼요? 미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무슨 금이요? 미수. 우리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릴 수 있죠 뭐. 그래서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근데 비품이라는 건 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책상, 에어컨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입장에선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 게 아니니까 위에 거다 밑에 거다? 밑에 거다.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받을 숫자예요. 무슨 숫자라고요? 받을 수. 그 다음에 지급은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받아야 되니까 무슨 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미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18번 보시면 상품 얼마치 사셨어요? 5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면 들어온다고 했어요? 나간다고 했어요?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치 샀어요? 5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 중 2만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주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 나갔어요? 2만원.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겠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배우는데요. 거기 보시면 어음으로 지급했죠. 뭘로 지급했어요?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어음으로 지급한 거를 무슨 어음이라 그러냐면 지급어음이라 그래요.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배웁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런다고요? 지급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얼마예요? 48만원. 뭐의 증가? 어음이라는 건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주기로 약속한 어음이니까 뭐의 증가예요? 부채의 증가. 요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월요일 날 어음 나와요. 그래 그때 지금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무리하세요.